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피즘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대선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었고 또 호기로운 취임사를 하면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전국에서 100만 명의 시위대가 그의 정치 노선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의 트럼피즘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 정치 철학이 미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간에서는 그에 반대해온 소시민들의 가십 속에 그가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는 속삭임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의 변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존 하워드라는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보적인 언론에서 모두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인데,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오피니언 페이지에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피즘은 힐러리 클린턴에게만 이긴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25년 동안 민주당을 지배해온 클린턴이즘, 이것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의 레거시, 이 업적을 이긴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주당적인 정치 철학이죠.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거고, 두 번째로 공화당의 정치 철학을 보면은 개인의 자유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미국의 근세사의 정치 철학의 변천사를 보면은 20세기 후반에 로널드 레이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감세, 작은 정부,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레이건 데모크래트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가 공화당적인 보수 철학의 대통령이지만은 그러나 민주당적인 시민도 포용하는 정치, 정치의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클린턴이즘이 등장을 했고, 이때는 Bridge to the 21st Centur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베이비 부모들을 포용을 하고 대학 졸업자들, 젊은 층들, 사회적인 진보층, 경제적인 중도층을 포섭하면서 시장 경제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이끌고 나간 것이 바로 클린턴입니다. 클린턴이 바로 미국의 적자 시대에 막을 내리고 흑자 시대를 잠시 기록했던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그 후에 등장한 것이 이제 버락 오바마인데,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고, 그러나 당당히 두 번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한 대통령입니다. 젊은 층들의 국민들을 포용했고, 그의 정치적인 노선은 레이건과 클린턴의 장점만 빼앗아난 것이다, 이제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당시 오바마 당시에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2012년도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당시 공화당 의장이었던 지금 현재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라인스 프리비스가 오탑스라는 걸 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부학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결론은 공화당이 코스를 변경해야 된다. 당을 현대화시켜야 된다. 더 많은 인종그룹에 접근을 해야 된다. 소수계와 라티노를 잡아라. 그런 이론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를 보시면은 트럼프는 아주 정반대의 길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계들은 빠져라. 아직 백인 근로층이 다수다. 이 표들을 몽땅 거머쥐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노인, 농촌지역, 백인 근로층, 고졸 이하의 학력자, 이 표로 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호기롭게 취임사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정치가들을 호사를 하는 반면에 우리들은 잡을 잃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다, 개탄을 했습니다. 새 정부는 교육이든 세금이든 이민, 국제 모든 것을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 위해서만 실시하겠다 하는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 의미는 백인 근로층의 충성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여기에다가 다양화된 소수계를 끌어들이면은 바로 트럼피즘은 장수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포석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산업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의 대체에너지 발전 속도를 잡지 못하면은 작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역이 소위 보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 뒤처질 수도 있다. 또 반이민 정책, 라티노 그룹의 지지를 잃게 될 수가 있고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미국의 노동력이 이제 저하되는데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무역, 아웃소싱을 억제하는 것인데 자칫하면은 이것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정통 보수에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자유경쟁, 시장경제가 이 사람들의 철학인데 정부가 너무 간섭하고 관여한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주의의 경제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는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의 부패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배반했다 하는 역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잠시 보면은 재무장관, 국가경제위원회 수장 이런 사람들이 다 골드맨삭스 출신들입니다. 전통적인 기득권자들이니까 그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지만은 공화당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리세션 당시 월스트리트의 탐욕으로 국가의 위기가 왔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에 리세션이 왔고 나의 재산 목록 1호인 주택가가 자그마치 30%나 날아갔다. 괘씸한 생각이 아직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멕시코 장벽을 쌓고 트럼프가 연설할 때 항상 하던 얘기가 있죠. Who pays? Mexico. 수백 번 들은 얘기인데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이미 No, 내가 왜 그 돈을 내 하고 거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두목을 최근에 미국에 인도할 당시에도 취임식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우선 짓고 나중에 리임버스한다. 비를 멕시코에 보내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 되면은 무슨 교역과 관련해서 텍스를 물리겠다 방법이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다크한 메시지, 분개에 분노한 백인 근로층의 실망이 분노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 그의 트럼피즘은 순탄치 못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꽤 높다 하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벌어진 100만 명의 여성 시위, 소수계들의 모욕감, 이민자들의 분노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조직적으로 에너지화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 역시 트럼피즘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과 기업과 그리고 대통령직과의 이해 상충 관계, conflict of interest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막 트럼피즘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주의가 제대로 펼쳐져서 미국과 나의 장래가 또 개선되고 발전될 것인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전체 그림이 그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가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역에서 반대 집회가 빠른 속도로 번졌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개 주 법무장관들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상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중단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여 명이 미국 공항에 억류되고 외국 공항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취소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는 이번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국가이민법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뉴욕 공항에서 억류된 이라크인들과 함께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등 각 지역 연방판사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들이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7개국 여행자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방된 사람들 가운데는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온 영주권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무슬림 7개국 여행자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자신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무슬림 차별과 반이민적이라는 비난이 국내에서 터져나오자 이례적으로 공식 창명을 통해 무슬림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캐나다의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나다 수사관은 이 폭력 사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월부터 10개 주에 거주하는 아마존 고객은 처음으로 세일즈 텍스를 지불하게 됩니다. 대상은 미시시피, 미주리,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주입니다. 루이지애나와 와이오와 네브라스카, 유타주에서는 이미 1월부터 시작됐으며 와이오밍주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일리노이주 아마존 고객은 현재 6.25%의 세일즈 텍스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미스 유니버스 왕관은 프랑스 7회생 이리스 미테네어에게 돌아갔습니다. 미테네어는 어제 마닐라에서 열린 제65회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위는 헤이리의 생존자 라켈 펠리시어에게 돌아갔습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언론은 2019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홈구장인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올스타전은 마이애미의 말린스 파크, 내년 경기는 워싱턴 DC의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한때 맑겠으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33도, 밤 최저 30도입니다. 화요일 30도대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6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4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14도입니다.